안녕하세요. 로이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전력공사의 첫 번째 항목을 다뤄볼게요. 네 가지 인재사항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그 두 개의 본인이 부합함을 근거로 경험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제시해서 소개해 달라는 그런 항목이에요. 인재사항이 네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를 때 본인의 경험과 그 인재사항과 맞는 점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경험이 해당되지 않는 인재상을 골라서는 안 되겠죠. 이야기 전달이 안 될 거고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인재상과 내용이 안 맞는다 이 점 자체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평가도 좋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경험을 먼저 본인이 생각하고 그 경험과 맞는 인재상을 고르는 게 순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인재상을 고를 때 다른 지원자들이 많이 선택했을 것 같아서 본인은 다른 인재상을 고르겠다. 이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 경험만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무직으로 페르소나를 잡아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통서편 인재랑 가치 창조형 인재를 본인이 부합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해서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통서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부터 나올게요. 여긴 소재가 국제학에서 먼저 국제학을 통해서 통서평이란 인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요. 국제학을 전공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제학을 전공하며 수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분쟁 사례를 수업 시간에 다뤘다. 이 점이 이 경험의 시작이자 배경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겠죠.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분쟁의 배경에는 문화, 경제, 역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장을 하나 던져주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 배경 요소를 또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게 흐름상 맞아요. 조원들의 전공이 기계공학, 심리학, 언론학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력 부족, 수자원 부족, 그리고 문화 및 종교 대립을 분쟁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요소가요. 분쟁 소재로는 문화, 종교 대립도 정말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고요. 전력도 마찬가지, 수자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제 문화 및 종교 대립도 중요한 게 해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정학적 위험을 어느 정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전력 부족이야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걸쳐져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분쟁을 알아간다는 건 한국전력공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거리를 본인이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기계공학 이런 전공 친구들이 어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지식도 얻었다는 점. 기계 분야도 한국전력공사의 한 부분으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있는 사람이 알아챌 수 있게끔 설명해주면 그거는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각자의 전공 지식을 주제에 맞춰 통합했고, 여기 통합이란 어휘를 굳이 쓴 건 통섭형 인재에 맞춰서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위해서예요. 읽는 사람이 통합이란 말을 보면 통섭이랑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결이 되겠죠. 그런 점들 고려해서 이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언론과 기관의 시각을 참고하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분쟁 사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니까요. 뭐 주장보다는 이게 자료 제시했다는 걸로 해서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국제언론과 기관의 시각 이 이야기는 지정학적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할 때나 전략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배경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사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통섭형 인재가 됐는지로 이야기를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토대로 특정 요인이 해당 국가의 경제, 외교,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분쟁의 다양한 전개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조금 눈치챌 수 있는 내용들이요. 경제, 외교, 정책 등 것 자체가요. 전공과도 연결성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앞으로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복선처럼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조사 능력도 사무직에서는 필요하니까요. 전개과정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사무직에 적용할 만한 역량도 이 과정에서, 이 경험에서 습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했고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고르게 접목하며 문제의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에 흥미를 느꼈고 일단 여기까지가요.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통섭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문제의 내부를 살펴보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때 있어서 문제 자체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또 호기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통섭이라는 게 어떤 동기가 있어야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뒷부분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다음은요. 이를 계기로 경제학과 심리학을 부전공하며 더욱 넓게 사회 현상을 조망하는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과 심리학을 부전공했다는 자체가 통섭과도 무척 연결이 잘 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통섭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제목 없이도 그 제목에 뭐 통섭형 인재하고 콜론을 한 다음에 설명하는 그렇게 글자 수를 불필요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제목에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목엔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일단 통섭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 전공을 통합하다. 여기서 통합하다는 통섭이라는 내용을 다뤘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신호의 역할을 하는 어휘예요. 세 가지 전공을 읽다 보면 이제 읽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고요. 일단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뭐 통섭형 인재하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800자에 맞춰서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러한 설명은 최대한 이제 제외를 해야 분량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가치 창조형을 할 건데요. 가치 창조 자체가 도전과 좀 맞물리는 게 있는 게요. 도전 없이 가치 창조를 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가치 창조와 도전에 어떤 순위가 있고 또 포함 관계에 있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만 가치 창조형을 설명할 때는 도전적인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도전 자체가 결국 가치를 만든다. 이거는 확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전적인 면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가치가 창조됐다는데 조금 중점을 둬서 어휘를 배치하면은 얼마든지 가치 창조용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회를 직접 만든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취지의 학회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게 다 연결이 되니까요. 뭐 그걸 고려하고 학회를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하고 나서 사용하자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같이 창조하겠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 볼게요. 해마다 기후온난화가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심하다. 그래서 학회를 만들고 싶어졌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문장에서는요. 그래서 또 이어가면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인식 제고를 이루고자 목적이에요. 학회 구성원들을 모집했습니다. 학회는 혼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 또 이게 다 들어가면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리고서 사무에 맞춰서 조금 내용의 중점을 사무 쪽과 관련된 행동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학회에서 다룰 의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 사항을 교내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뭐 정보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사무에서 얼마든지 해야 할 그런 일들이니까요. 학회에서 했더라도 누구나 다 학회를 하면 할 만한 일들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도 연결되고 또 인재상의 설명에도 부합하는 면모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또 해외 대응 사례를 비롯해 정책과 기술 현황 자료를 준비하며 첫 학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외 대응 사례도 알아보는 조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정책과 기술 현황에 대해서 알아갔다는 것점에서도 배경 지식도 확보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학회를 주도적으로 했다면 첫이란 의미가 다음에는 더더욱 커질 거라는 걸 예상하게 만들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층적으로 커지는 게 결국은 경험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문장에서 하나씩 다뤄볼게요. 그래서 한 학기에 8차례 학회 모임을 운영했고 이거는 성공적으로 많이 학회를 하면서 모집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주제 다루는 내용과 뭐 조사 자료도 많아졌다 그런 거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하는 모습도 있으면 좋으니까요. 한강에서 학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열며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회를 만든 주 목적과도 맞죠. 인식 제고를 했으니까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거는 더 확장된 거예요. 학우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를 이룬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음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요. 이러한 활동이 교내 신문과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알려지며 더욱 많은 학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치 창조라는 점이 인재상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목적에 부합하게끔 성공은 했어요. 학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인식 제고를 이끌어냈고요. 결국 인식이 없던 사람들이 가치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았다.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떴다 하는 건 결국 가치 창조라는 큰 틀에 포함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이 좀 어려울 만큼 타당성을 띠니까요. 뭐 분명히 이 내용 자체를 도전으로 바꾼다면 또 어려운 장애 요소를 쓰면서 첫 학회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 그것만 관점을 맞춰서 쓴다면 도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인식 제고, 대중의 참여로 몰랐던 것 혹은 등한시했던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가치 창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목으로 이게 가치 창조와 관련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역할은 바로 어휘가 합니다. 올바른 가치 구현을 위한 학회 창설. 창설이란 말도 창조에 맞닿아 있는 뭔가를 만든 거니까요. 또 가치라는 말이 확실히 나왔으니까 가치 창조와 부합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걸 제목을 통해서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경험으로 인재상 두 개를 다뤄봤습니다. 뭐 분량에 좀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여기서 보면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이 사례로 들어가면 적절하다는 걸 이제 조건으로 달아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국제학이라는 교육 내용도 나왔고요. 두 개는 경험은 다 나온 거고요. 경험이 곧 사례였으니까요. 경력도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것만 경력이 아니라 교학회라든지 교변학회라든지 뭐 학부 활동도 충분히 여기서는 경력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엄연히 말하면 경력은 교외에서 쌓은 게 경력 같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것도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소개해도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